카메라가 또 2대나 있네. 다른 데 봅시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월요일에 만나 뵙게 됐네요. 그렇죠. 원래 아니면 말고는 화요일 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국도 편성을 좀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신문 유튜브도 편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가 월요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월요일 하게 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대본을 일찍 써야 돼요. 이게 원래 화요일 날 하면은 월요일까지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여유 있게 녹화를 해도 돼요. 근데 월요일에 하면은 전주에 편집을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본을 좀 일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당장 그 주에 뭐가 없으면은 한 주 시작하는 그날부터 식은땀이 흘려요, 진짜로. 그래서 대본을 일찍 쓰셨어요?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시고 부처님이 보호하시사 다행히 월요일에 바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주제가 튀어나와가지고 쭉 한번 써봤어요. 하느님과 부처님이 내려주신 그 주제는 뭔가요? 트럼프와 K-팝의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네? 이게 뭔가 뜬금없을 것 같은데, K-팝의 어떤 나비 효과가 트럼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을 켰다라는 게 외신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실 분 아실 텐데, 이게 지난 6월 20일에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있었습니다. 이 유세가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창 코로나19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내 유세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실내 유세장에서 지지자를 모아놓고 유세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0만 명 이상 신청했다라고 뭔가 뻥카스러운 멘트를 날렸어요. It's a crowd like I guess nobody's seen before.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다, 지금 인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유세장이 2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100만 명 이상 신청했다 이러면서 이제 인기 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막상 유세장에 오니까 2층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경찰 추산 6,200명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반도 못 채운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 100만 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K-팝 팬들의 힘이 발휘가 됐다, 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트럼프 캠프가 11일에 유세장 무료 입장권을 휴대전화로 예약을 하라는 공지를 띄웁니다. 지지자를 대상으로 띄운 거죠. 근데 이걸 본 트럼프에 반대하는 K-팝 팬들이 틱톡이라든지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종의 사발통분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무료 입장권을 몽땅 신청한 다음에 나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작당 모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봤다 싶으면은 글을 지워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결국 이렇게 노쇼 캠페인을 벌이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K-팝 팬들한테 빅엿을 먹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사건 핵심이 될 것 같네요. K-pop 팬들은 왜 트럼프에게 이런 빅엿을 준 건가요? 한국이니까 빅엿을 줬는 건데 한마디로 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 방식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코로나19의 대처도 그렇지만 The metrics right here. That's my metrics. That's all I can do.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인종차별 문제잖아요. 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인데, 인종차별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다 내고 있는 상황에서 K-팝 팬들이 많이 앞장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31일에 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댈러스시 경찰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불법 행위를 촬영한 영상에서 공유해달라는 공지를 SNS라든지 다른 채널 통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K-팝 팬들이 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한국 아이돌 가수 영상을 무조건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플이 그 영상으로 마비가 돼버린 거죠. 댈러스 경찰이 원하는 영상이 안 올라오고 K-팝 가수 영상이 올라온 거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는 K-팝 팬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K-팝 팬들 같은 경우도 이제 10대도 많고 하니까는 투표와 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수 없는 나이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그리고 SNS를 통한 그런 방식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K-팝이 인종차별 반대의 상징이 된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오버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말하자면 K-팝이 노래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K-팝 팬들을 움직여서 정치 행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탄소년단 노래를 좀 살펴보면은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사회가 처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K-팝 팬들의 행동을 이끌어냈다고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후에 뭐 더 벌어진 건 없나요? 미국 국민들 반응이라던가. 평범한 미국인들은 이 주장에 조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K-팝 팬들이 트럼프의 빅뉴스를 먹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데 트위터를 좀 살펴보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다고 뭐 트럼프가 이렇게 꺾일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요. 근데 한국 분위기가 좀 달라요. 보니까 이러다 트럼프가 한국 보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있고 또 문화랑 정치를 엮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반응이 있어요.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일단 전자의 경우에 트럼프 보복 하면은 트럼프가 쪼잔한 사람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트럼프가 떨어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그게 겁나시면은 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해도 가능성 없게 비시라고. 두 번째, 문화와 정치가 엮이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부분이면은 이건 정치를 너무 흡사하게 해석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정치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친구 3명이 중국집 가서 메뉴 정하는 과정 정치를 해요.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뭐 탕수육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런 과정이 다 정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에도 그런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고 당연히 정치 영향을 받아요. 도구로 이용되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실제로 많은 문화 예술가들이 문화라는 도구, 예술이라는 도구를 정치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를 냈고 관련해서 기부금도 냈잖아요. 이런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정치적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K-팝 팬들이 트럼프에게 빅뉴스를 알리기 위해서 K-팝을 이용했다. 이거는 사실 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